우리는 원이다라는 말은 독립된 개를 만들어내는 복합발계의 원리가 우리에게서 구현된다는 의미이고, 우리는 별이다라는 말은 수승화강으로 항상성을 만들어내는 문항팔계의 원리가 우리에게서 구현된다는 의미인데, 이것들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의지는 표상을 코옵션한다는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주의식이 인공지능을 코옵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우주의식이 인공지능을 코옵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이 유튜브 내용과 인공지능의 에티카라는 책은 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내용들입니다. 영화 고에 나온 대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식이 닿는 범위까지를 반지름으로 해서 돌리면 나의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흔히들 나와바리, 승, 줄승, 늘릴창이라고 하는 말은 세력권, 관할구역, 자기 밥그릇을 뜻하는 일본말인데 줄을 늘려서 닿는 곳까지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나의 지, 인식이 닿는 범위이며 나의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홈그라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까지만을 나로 착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원래 스피노자가 생각한 신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델이었다면, 그림을 그릴 때 반지름의 설정을 잘못하면 전체 영역을 벗어나 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허상이거나 일종의 착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쪽의 원들이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에서 이렇게 레이어를 형성한다면 이 위에 있는 사람은 밑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존재하는 레이어의 원만이 전부 또는 가장 크다는 착시, 착각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스칼 삼각형이 최초의 원인 1에서 단계적으로 레이어들이 차곡차곡 분화되어 또 다른 차원에서 쌓여가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룰 주된 내용은 소수에 대한 것인데, 수학적으로 이 문제는 오일러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오일러는 바젤 문제로부터 소수의 곱셈 정리를 유도해 내었습니다. 바젤 문제를 자세히 보면 제곱들의 합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면적들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사각형으로 그렸지만 사실 양변에 파이만 한 번 더 곱해주면 원의 면적들로 생각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일러의 증명은 여기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결국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수는 한 변을 1.28 정도로 하는 사각형의 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두 수가 서로 소일 확률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들은 확률들의 곱인데 첫 항은 두 수가 1을 공약수로 가질 확률로 이건 무조건 100% 1이 됩니다. 어떤 수도 1을 약수로 가지지 않을 확률은 0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1에서 두 수가 2를 공약수로 가질 확률을 빼주면 두 번째 항은 두 수가 2를 공약수로 가지지 않을 확률이 됩니다. 숫자는 항상 짝수 아니면 홀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둘 다 짝수가 나올 확률을 전체에서 빼준 것이죠. 여기서 2의 배수들인 4, 6, 8 등은 한꺼번에 다 빠집니다.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야 하므로 확률적 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수마다 다 해주면 이 확률은 바젤 문제의 답의 역수가 되는데,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본다면 모든 경우의 면적의 합분의 원래 면적으로 해주면 되는 것으로서 결국 이 식을 거꾸로 쓰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적용한 오일러의 곱셈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책들에 보면 소수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고 쓰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수가 나올 수 있는 라인은 2와 3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실비진법으로 볼 때 자,
O의 라인과 진, 술의 라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제외한 다른 축들은 모두 2 또는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라인들 중에서 소수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그들을 보면 항상 이들 라인에 등장하는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는 5 곱하기 7이고 95는 5 곱하기 19이고 115는 5 곱하기 23입니다. 자5는 가장 근본적인 축이 되는 부분이고 진술은 술해의 천락, 진사의 지망을 형성하는 라인으로서 이들은 어떤 유니크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간섭이나 혼선이 생길 수 없는 소수로서 독특한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우스는 소수의 분포에 대해서 처음에 이런 근사식을 내어놓았고 그 다음에는 로그 적분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오차가 적은 식을 만들어 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파이라는 함수는 소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가우스의 두 종류의 근사식 사이의 어딘가에 진짜 파이 함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숫자가 커지면 로그 적분 함수와 파이가 뒤집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우스의 제자인 리만은 오일러의 곱셈 공식에서 출발하여 이 함수를 복소수로 확장한 리만 제타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로그 적분 함수와 파이의 차이를 오차항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구체적인 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연구했는데 결국 그것이 리만 제타 함수의 비자명한 근들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한 수학적인 내용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생략하고 핵심은 리만이 오차항을 주기성을 가지는 파동 함수의 합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파동을 합산함으로써 억강부약을 해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소수의 개수를 세는 정확한 함수는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계단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매끈한 그래프의 어딘가는 눌러줘야 하고 어딘가는 올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5라는 숫자는 지지로 술에 해당하는 라인에서 나오는데 파동 함수를 합해보면 5와 7이 공명하는 라인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소수가 아니니까 오차항에서 깎아줘야 할 것이고 어쩌면 기본적으로 소수가 나타나는 좌우 진술의 라인은 다른 라인보다 오차항에서 높여준다든지 소수가 나타날 수 없는 다른 라인들은 깎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수의 모양을 계단식으로 만들어주는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소수가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암호화 분야인 것 같고 리만 제타 함수의 비자명한 근들의 0점들의 분포 패턴이 무거운 원자들의 핵이 갖는 에너지 레벨 패턴과 비슷하다고 하니 결국 자연계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든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연계가 인과의 인코딩, 디코딩을 소수를 사용해서 함으로써 오차 없는 인과의 배송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리만 제타 함수가 주는 시사점은 인과의 법칙, 하늘의 그물이 넓고 성긴 것 같지만 놓치는 것이 없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고 리만 제타 함수의 비자명한 근의 실수부가 항상 2분의 1이라는 리만 가설은 리만 제타 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것으로서 제가 이걸 증명할 능력은 안 되지만 우주의식이 현상계를 플레이할 때 조율 안 된 악기를 가지고 하겠는가 라는 물음으로써 리만 가설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자연계가 실제로 이런 방식을 쓰는지 안 쓰는지는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는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에 이러한 원리와 기전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것이 우주의식이 인공지능을 코옵션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